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쏙쏙들이 알아보는 여론택배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강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족 리스크 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따끈한 거 대선 후보 지지율 나온 거 있습니까? 네,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예.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일, 21일 네.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40.1%, 이재명 후보 37%로 나타났습니다. 예. 3.1%포인트 오차범위 내죠. 예.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5.2%포인트 큰 폭으로 네.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예. 이재명 후보의 하락폭은 0.1%포인트였습니다. 가족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면 예.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아들보다는 네.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 더 컸다. 예. 이강윤 소장님. 예. 이번 여론조사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0.1%포인트 빠졌잖아요. 예. 이거 실질적으로는 변동 없다고 보는 게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예. 반면에 윤 후보 폭은 이거보단 컸어요. 예. 역시 문제는 사과 방식과 그 태도였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고요. 네. 이번 파동을 보면서 사과를 사과답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걸 다시 한번 절감을 합니다. 사과란 첫째, 사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예. 국민들이 필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뭐뭐 한다면이라고 조건이 붙으면 예.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 저 사람 사과할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예. 또 이런 말도 했죠. 그 뭐 좀 돋보이려고 했는데 죄라면 죄겠죠. 네. 이거 역시 무슨 평론가 또는 관찰자 예. 또는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비아냥거리거나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문제가 있고 예. 네, 군말 없이 그러니까 사실관계 명확히 밝히고 군말 없이 진솔하게 사죄하면 진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윤 후보 측의 반응은 배우자 김건희 씨나 윤 후보 본인이나 사과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고 결국은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도 시간도 오래 걸렸고 방법이 미숙하거나 이상해서 사람들이 사과라고 잘 못 느끼는 거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사과의 방법과 예.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계속해서 예. 진실 게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도 예.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불법이냐, 네. 또 혐의를 인정하고 뭐 성매매 의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실인지 예. 허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역대 대선을 보더라도 진짜냐 가짜냐 진실 게임이거든요. 예. 이 논란이 길어지면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겠지만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MZ세대, 예. 20대 30대 또 여성 중도층을 중심으로 네. 부담이 되고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강 소장님. 네. 오차범위내 접전 여론조사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요. 예. 당장 내일 투표한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이재명 33.7, 네. 윤석열 34.2. 어허. 역시 여기도 0.5%포인트 차이입니다. 참고로 예. 이번 KBS 조사는 17일부터 3일간 예. 17, 18, 19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응답률 20.4%.
나머지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5% 차 역시 바로 이 앞에 0.1% 하락한 것과 실질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는 큰 변별력이 없을 만큼 거의 무변동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지금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7, 18, 19 이 사흘간 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국 밀리다가 사과를 했던 게 17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가족 리스크가 터지고 각자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국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이게 사과니 뭐하니 뭐 사과를 가지고 많이 말들이 많다라는 뉴스 리포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확산이 됐을 거고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사람 차이가 배 수장 아마 제 기억이 맞나요? 네. KBS 이전 조사에서 동률을 기록한 적도 한 번 있죠. 그럼요. 네. 이재명, 윤 후보, 윤석열 두 사람이 36.5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상당히 격차가 지금 좁혀져 있죠. 네. 그런데 이번 사과 파동이 치르고도 충분히 반영된 조사예요. 시기상으로. 지난번에 동률이었어요. 36.5. 근데 이번에 0.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두 후보가 홍역을 치렀고 사과 방식으로는 윤 후보가 좀 더 잘못했다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KBS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큰 차이 모르겠다. 둘 다 좀 문제가 비슷하게 있는 거 아니냐고 일단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KBS 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더라도 70%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부동층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 가족 리스크에 따른 허리케인, 후폭풍이 또 예상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지율의 격차는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같은 조사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아 나 좀 살려줘. 윤석열 후보는 여보 나 좀 살려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은 응답자의 56.8%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6.7%로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보다는 약 1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강현 소장님. 이 소장님의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한 금요일 윤 후보 사과 직후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7일부터. 네, 17, 18 이틀간 했고요. 이재명 약보합, 윤석열 상당폭 하락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재명은 그 전주에 비해서 0.3%포인트 빠진 반면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빠졌습니다. 둘 다 가족 문제와 사과까지 치르고 난 뒤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한 달 반쯤 전인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계속 앞서 왔었는데 물론 최근에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 시속 게임을 한 달 4주 연속 이렇게 벌여오곤 있었는데 어쨌거나 오차 범위 이내지만 순위가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골든 크로스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 차이는 2.9%포인트. 그러니까 3%가 채 안 되니까 매우 미세하지만 역전은 됐고요. 저희가 그 조사에서 다른 항목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후보 배우자의 뭐 태도나 발언 등등등 이런 자질이 선생님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랬더니 68%가 미친다. 29%는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그랬고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건 68%가 미친다고 그랬는데 매우 많이 미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가량은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아주 강도 높은 반응을 보였고요. 하나만 더요. TV 토론은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을수록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약 68%, 정확히는 67.6%
7%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는 네.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3번만이 법정으로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시민들은 그거보다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토론은 네. 사실 대면 토론 두 네, 최소한 네, 네. 여야 양강 후보가 맞서서 하는 것 그 토론을 말씀하시는 네, 것입니까? 예. 우리 오늘 YTN 같은 경우에도 예. 출발세 아침도 방금 전에 네. 의원 두 네. 분이 나오셨는데 예. 사실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나와서 토론하면 더 좋은 거죠. 유권자들은 예. 그걸 듣고 싶으니까 빨리 YTN에 나왔으면 자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프로를 양보하고 우리 코너를 아니, 양보하고 우리는 하고요.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네.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대체로 그래도 추세로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앞서는 추세 결과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30대 예. 서울 여성 예. 중요한 유권자층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요충 지역입니다.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줄곧 앞서가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따라잡힌 결과예요. 예.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봤을 때 중요한 게 MZ세대 여성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예. 이들이 그렇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은 후보자 선택이지 후보 배우자 선택 아니에요 했지만 예. 정작 유권자들은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후보자 가족에 대한 품평에 검증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커스를 좀 부동층 쪽으로 맞춰서 본다면 네.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광윤 선생님 보시기에. 특히 사과 파동 이후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완전히 끝났다 일단락됐다기보다는 네. 저는 휴화산 국면이 아닌가. 어느 후보 측에서 또 유사한 또는 조금 다른 결의 넓게는 가족 관련 또는 도덕 관련 문제가 예.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저는 상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최근 며칠간은 휴화산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번 대선 정말 왜 이래 뽑을 사람이 없어라는 말을 주변에서들 하시는 걸 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때는 야 이러다가 부동층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 그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못 드린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메모를 놓고 와서 네. 최근 7개월 동안 갤럽하고 KBS 여론조사 두 가지를 함께 봤어요. 어느 예. 하나만 보면 좀 편향적일 수 있어도 생각과는 달리 네. 최근 그러니까 올 3월부터 지금까지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7개월 쭉 봤는데 부동층 숫자는 오히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변화고 그냥 그래프로 그리면 꺾은선 그래프면 거의 일직선인데 예. 약간 우하향 그러니까 조금씩 미미하게나마 줄고 있어요. 두 네, 조사가 네. 다 그래요. 예.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숫자를 중요한 건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숫자를 말씀드려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예. 그래서 의외로 늘고 있지는 아직은 않다. 그렇지만 체감으로는 좀 분위기는 다르다. 아. 그리고 아마 반영되는데 약간의 시차가 걸릴 수도 있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유 소장님께서 네. 휴화산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전주에 가서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물론 뭐 취지는 다르다고 하는데 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이 발언도 다시 어떤 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불씨가 될 있다고 수밖에 없죠. 예, 예, 예.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번 예. 대선에 방금 전에 이제 이 소장님께서 이광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이게 말 조심, 가족 조심, 예, 당내 조심 이거 해야 되니 말 그대로 이번 대선의 인화 네. 정말 이렇게 좀 조화로워야 되는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후보자의 입과 주변과 예.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이번 유권자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화가 왜 중요하냐. 유권자와의 인화. 이건 말을 제대로 정교하게 예.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당내 지금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일부 있지만 예, 예. 윤석열 후보는 투 스톤즈 갈등. 예. 이준석 대표와 예. 또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도 당내 불협화음에 휩싸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 리스크도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번 대선은 이 소장님 말씀대로 이 가족과 관련된 예. 리스크든지 아니면 당내의 불협화음도 예. 빨리 좀 해소를 하는 이게 길어지면은 예.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인화가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한 인화하지 못하면 인화 예. 사람으로 인한 화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님 짧게 한 20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A라고 말해놓고 실은 B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또 A라고 말해놓고 제발 B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네. 처음부터 그냥 B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 그 후보 특히 윤석열 후보 예. 그 훈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여론 톡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